11번 갑니다. 직교배열표, 3수중계 직교배열표는 기본적으로 3수중계는 얘는 3의 m승이 되는데 이 m은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2가 들어가면 9가 되는데요. 커다란 3의 3수준이고요. 야는 수준이 3수준이므로 바로 야는 마이너스 1 나누기 2가 됩니다. 왜? 3수준이기 때문에 한 칸의 자유도가 2가 됩니다. 그래서 1번 3수중계에서 가장 작은 직교면 L9가 돼야 되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러면 답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넘어갑니다. 2번 2수중계 직교별표. 2수중계는 기본적으로 L, 2의 M성령에 커다란 2의 M성령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인데 2수중계 직교별표에 의해서 4수준 요인도 배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수준은 자유도가 1이고요. 4수준은 자유도가 3이죠. 그러면 칸을 열이 있는데 이 열을 3개를 사용해 버리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가능합니다. 다음 3번. 실험의 크기를 확대시키지 않고 또 실험에 많은 인자를 넣을 수 있다. 이게 직교별표의 특징에 해당되고요. 만에 하나 우리는 2수준 요인과 3수준 요인을 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인데요. 그러면 한 놈은 2수준이고 한 놈은 3수준이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는 의수준, 즉 가짜 수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더미 레벨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참고고요. 여기서 11번 같은 경우는 1번 당연히 중요하고요. 2번, 3번까지가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필요한 요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실험 횟수를 가급적 적게 해요. 적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부 실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교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편리하지만은 고차의 교호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실험을 아예 적게 하겠다는 겁니다. 교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고차의 교호장을 무시를 해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찾아보셔야 되고 일부 실시법의 정의입니다. 난계법. 난계법은 단지 이온 배치인데 A가 나오고 B가 나오고 오차가 나오고 토탈이 나옵니다. 반복이 없는 이온 배치인데 한인자는 못 쓰고 한인자의 별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별량 인자인 경우는 모 평균을 추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기술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3포를 추정하게 되고요. 1번 맞는 말이고 2번 별량 요인의 경우 보통 블록 반복, 블록 요인이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블록 요인도 있고요. 그는 집단 인자다라고도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다음 3번 모수 요인인 경우, 모수 인자인 경우 각 수준의 3포를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야 되죠. 그래서 1번과 3번 별량인 경우는 3포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모수인 경우는 평균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에 14번 AR 나오네요. 이거는 분할법의 개념입니다. 왜? XIJK는 뮤 더하기 A 더하기 AR 즉 E1이 됩니다. E1. 예, 이거는 단일 분할법인데 1차 단위의 5차의 제곱합은 S21은 기본적으로는 S21은요. S 뭡니까? A 곱하기 R입니다. A 곱하기 R은 구할 수는 없고요. 야는 SAR에서 A 빼고 B 뺀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할법 잘 모르면 가셔야 됩니다. 그 값들이 다 주어져 있을 것이므로 그냥 하면 답이 되겠죠. 다음 15번. 앞서서 이수중계가 있었는데요. 이거 문제네요. 직교별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행과 열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열은 직교하게 됩니다. 행은 실험 번호예요. 그냥. 열은 각 칸이에요. 야와 야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직교의 원리라고 합니다. 직교를 이루고 있다. 1번 맞고요. 가장 작은 직교별표는 M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L4, 2의 3승리 되죠. 다음 3번. 직교별표의 총 자유도는 행이 실험 번호인데 자유도는 그 행의 수에서 빼기 1이 돼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총 자유도는 열의 수와 같다. 이러면 말이 됩니다. 다음에 수준이 두 개이므로 0과 1 또는 1과 2 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등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6번.
2의 2성령인데 반복 3번 했느니요. 오차의 자들은 얼마냐? 그냥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2의 2성령이라고 했을 때 야는 인자예요. 야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반복이 있는 이온 배치다 이런 말인데요. A, B 인자가 2개예요. 다음에 A 곱하기 B 5차 토탈이 됩니다. 그럼 야의 자유도는 전부 다 수준이 이렇게 1입니다. 야도는 1이에요. 그럼 토탈 실험의 수는 12번 했으므로 자유도는 11이 됩니다. 그럼 11에서 3을 빼면 답이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푸는 게 좋고요. 공식을 억지로 외울 건 아니에요. LM 갈로 열고 R-1은 의미가 없다. 다음 교락법. 일부 실시법과 교락법이 같이 놀고 있죠. 같이 노는 형태인데 여기에서 교락법의 정의 1번 교락법을 배치할 때 직교배열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교배열표에서 교락법이나 일부 실시법이나 뭐든지 다 배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2번 실험의 수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실험의 정확도가 향상된다. 예, 말이 좀 이상하죠? 근데 맞습니다. 예, 없을 것 같은 교호작용을 바로 블록과 교락식에서 실험의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얼른 생각하기에는 실험을 작게 하면 실험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락법은 바로 실험을 작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실험 오차를 적게 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능하대요. 참고. 3번 교락법을 이용한 실험 배치 방법으로 인수분해와 합동식, 그래서 인수분해식을 저는 강의를 해드렸고 마더2 방법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을 우리는 합동식이라고 하고 4번은 정의입니다. 실험의 수를 늘리지 않고 실험 전체를 몇 개의 블록으로 배치한다. 이것을 우리는 교락법이라고 한다. 고로 여러분들은 17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용어는 사실 4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8번 모수 모형인데요. 반복이 있답니다. 그러면 모수다 하면 우리는 모수와 별량인자에 비교해서 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에 시그마 AI는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별량인 경우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0이 아니다. 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1번 시그마 ABIJ는 0이다. 예,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AB의 IJ는 0인지 0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엇을 더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IJ, I 고루 1부터 L까지 되죠. 그래서 A가 모수거든요. 모수는 다 다음 뭐가 됩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어우,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A는 모두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모수죠. A는 모수고 B는 별량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야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I 꼴 1부터가 아니고 J 꼴 1부터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량이죠. 별량을 더하면 0이 안 돼요. 모수는 다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2번도 맞는 말이. 그럼 4번은 틀렸죠. B가 별량이 뭐라 되어 됩니까? 0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아닌 것은 했으니까 4번. 오케이. 19번. 반복이 있는 세인자 요인이네요. 3원 배치에서 반복까지 있어요. A 곱하기 B는 이라고 했습니다. A 곱하기 B. 그럼 A, B, C, A 곱하기 B, B 곱하기 C 있는데 이 A 곱하기 B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모수인지 별량인지 봐야 됩니다. 세인자가 모두 모수인자이고, 예, 그럼 됐습니다. A 곱하기 B는 이라고 해서 야는 검정은 2로 검정하거든요. 그러면 시그마 E 제곱이 있고 더하기 시그마 A 곱하기 B의 제곱이 있으면 됩니다. 단 앞에 첨자는 내 거 아닌 것이 들어가야 되므로 A, B 말고 C. 다음 반복까지 있죠. 그럼 NR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NR. 예, 그래서 1, 2, 3, 4가 다 맞을 수 있는 NR을 찾을 게 N은 2고요. 맞죠? N은 3이죠. 지금 A 곱하기 B 맞죠? 3이고 이게 합이 6입니다. 곱하면 6. 그럼 6이 돼야 돼요. 그래서 19번 4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20번 갈게요. 실험계획법에서 측정치 구조를
요인 효과와 오차식으로 분해했다. 이것을 우리는 구조 모형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배치의 구조는 라고 하면 A의 주 효과 다음에 오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효과와 오차로 구분해서 표현했는 식, 이것을 우리는 구조식이라고, 즉 구조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 모형에는 모수 모형, 변량 모형, 혼합 모형이 있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기사 문제이다 보니까 이 범위도 넓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경우는 꼭 이론입니다. 제가 이론을 가드리지는 못했는데요. 이거는 페이지가 좀 다르다 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 이거는 지분실현법이네요 라고 하면 지분실현법을 한번 가보시고, 이런 식으로 푸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몇 개를 안 풀려도 여러분 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실현계획법을 처음 지금 5과목 중에서 처음으로 공부하시는 파트일 수도 있고요. 제일 나중 파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형식이 되든 간에 실현계획법은 여러분 거의 만점을 목표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기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 일단 실현계획법은 2016년도 4회였습니다. 기사 기출문제 풀이 정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